자, 레이아웃 작업하는 거는 한 14, 15단원 정도까지는 진도가 나가야 지금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거 더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속성인데요. 요소를 어떻게 보여줄지 결정하는 속성이에요. 이름 보면 딱 나오죠. 얘가 결정적인 게 블록 레벨과 인라인 레벨의 특징을 결정지어요. 그러니까 블록 레벨이라는 거는 똑같은 태그를 연속으로 썼을 때 블록 레벨은 밑으로 이렇게 쌓이는 애들이고요. 인라인 레벨은 옆으로 문장처럼 구성된 애들이 인라인 레벨이에요. 결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블록 레벨 같은 경우는 위드스랑 헤이트를 먹습니다. 근데 인라인 레벨은요, 위드스 헤이트를 안 먹습니다. 문장 요소들의 특징이 사이즈를 못 줘요. 문단 요소들은 사이즈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패딩 같은 경우도 이 문장 요소는 좌우에 대해서만 먹지 위아래 패딩이 안 먹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문단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div 태그고요. 문장 요소의 대표적인 게 스팬이에요. 이 태그들에 적용되어 있는 게 디스플레이 블록이라는 게 이제 기본값으로 들어있는 거고, 스팬 태그는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특성을 바꿔버리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얘한테 디스플레이 블록 이라고 줘버리면은 기본 특성이 바뀝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게 1번 예제예요. HTML 태그에 div 태그 두 개와 스팬 태그 두 개가 있고요. 바디 태그 기본 글자 크기 줬고, div 태그와 스팬 태그한테 둘 다 위드스 헤이트를 부여했어요. 각각 구별하기 위해서 배경 색깔은 좀 다르게 줬고요. 자, 이렇게만 해놓고 결과 확인해 보면, 자, div 태그는 사이즈가 지금 먹혀 있는데 스팬 태그는 사이즈가 안 먹잖아요. 이게 모든 인라인 요소들의 기본 특징이에요. 근데 div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인라인을 주고 스팬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면은 얘네들의 기본 특성이 바뀝니다. 자, div 태그가 지금 문장처럼 옆으로 나열됐죠? 스팬 태그가 문단처럼 아래로 나열되고 사이즈를 먹었죠.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속성이라는 게 화면 영역을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에요. 자, 기본 특성이고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크기 지정이 가능한 문장 요소예요.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 블록이라고 주면은 사이즈가 먹으면서 가로로 옆으로 나열돼요. 잘 쓰진 않아요. 디스플레이 노는요, 화면에 표시하지 않도록 숨깁니다. 웹에서 뭐가 화면에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하면은 요 속성을 많이 제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요소들을 가로 방향 혹은 세로 방향으로 배치할 수 있게 배치 방식을 결정해요. 근데 이 플렉스라고,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라고 주면은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하위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단원 주제가 디스플레이 속성이지만 디스플레이에서는 디스플레이 블록과 인라인 위주로만 살펴보고요. 플렉스는 별도 단원으로 하나 빼놨어요. 그래서 플렉스에서 살펴볼 예제가 CSS 단원 중에 제일 길어요. 이것도 모든 속성을 처음에는 다 정리했다가 너무 많아서 안 쓰는 것들은 몇 개 제거하고서 잘 쓰는 것들만 추려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잘 다뤄야 화면 영역을 잡는 게 수월해요. 자, 그 밖에 디스플레이 속성에
테이블, 셀 이런 속성이 있는데 얘네들은 좀 옛날 거예요. 그래서 플렉스가 등장하면서부터 얘네들은 거의 안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가 발전돼서 그리드라는 속성이 나왔거든요. 디스플레이 그리드라고 주면은 또 하위 속성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그리드는 굳이 안 다뤄도 플렉스만으로 전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드까지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 프론트엔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과정은 아닌 거잖아요. 백엔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론트 과정 내용을 보는 거지.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디스플레이 속성을 응용하는 방법이 링크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 예제 통해서 직접 얘기할게요. 이건 거의 공식처럼 쓰는 겁니다. 자, 2번 예제부터 볼게요. 자, 2번 예제예요. HTML 태그에서 div를 중첩을 해놨어요. 일단 기본 글자 크기들 잡아놨고요. 컨테이너 영역 안에서 글자를 가운데로 다 몹니다. 그러면 가운데로 쪼르륵 쏠리겠죠?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width height를 400에 300으로 부여합니다. 자, F12키를 눌러보면 개발자 도구 나오죠? 자, 요게 지금 박스예요. 요 박스라는 클래스가 div 태그 하나인데 가로 400에 세로 300으로 적용된 거고, 부모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걸려 있으니까 그게 자식 요소들한테도 상속이 돼서 이 안에서 글자가 가운데로 나오는 거죠. 자, 시각적으로 좀 보려고요. n스차일드 ODD, 홀수번지 요소들을 배경 색깔을 주황색으로 다 칠했고요. 짝수번지 요소는 파란색으로 칠해서 좀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해놨어요. 자, 이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인라인을 주면 사이즈가 다 무시되고 문장으로 구성되죠. 자, 박스라는 요소들한테 디스플레이 인라인을 주면은 얘네들이 문장이 돼버려요. 그리고 부모 요소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부여되어 있죠. 얘는 문장을 가운데로 정렬하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가운데로 쏠려요, 박스들이. 인라인 블록을 주면 문장이니까 가운데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로 정렬이 되면서 옆으로 배치될 거 아니에요. 문장이니까 문장 끝에 가면 줄바꿈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이사이에 알 수 없는 여백이 나오거든요. 이 여백이 뭘까요? HTML 문장에서 줄바꿈이나 띄어쓰기 백날 많이 해봐야 어차피 띄어쓰기 하나로만 인지된다 그랬죠. 얘네들끼리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코드 줄바꿈을 하겠다라고 해놓은 요 영역 때문에 띄어쓰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없애려면은 코드 다 한 줄로 짜야 돼. 이렇게. 자, 3개만 붙여봤어요? 그럼 여기 여백 없어지죠. 요 여백을 제거하는 또 다른 방법은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는 의미 없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는 여기서 의미 없어요. 자, 마진을 좌우에 대해서 이 띄어쓰기 한 개만큼씩 마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땡긴다 그랬죠. 보통 띄어쓰기 하나가 4픽셀 정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붙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컨테이너 영역의 넓이를 800으로 잡았어요. 근데 4개를 한 줄에 놓고 싶어서 200픽셀이라고 했다. 넓이를. 근데 띄어쓰기 때문에 넓이가 800을 초과해버려요. 띄어쓰기 공간까지 고려하면. 그러니까 한 줄에 4개가 절대 안 들어가. 자, 그래서 이런 영역을 이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인라인 블록. 자, 그 다음에 이제 링크 디스플레이인데요. 자, 링크도 기본적으로 문장이기 때문에 옆으로 나열됩니다. 자, 링크라는 클래스의 글자 크기 14에 한 줄에 40픽셀 굴림체입니다. 자, 그러면 링크 하나당 40픽셀의 가상 공간을 갖고 거기서 세로 중앙으로 배치되는 거죠. 상하 패딩 0, 좌우 패딩 15를 줘요. 그럼 좌우에 15씩 여유 공간이 생기니까 옆으로 좀 밀리겠죠? 글자 색깔 바꿔주고요. 밑줄 없앴습니다. 자, 링크를 디스플레이 블록을 걸어요. 그럼 얘네가 전부 문단화 되니까 옆으로 나열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나열되겠죠. 자, 넓이는 오토 가득 채우고요. 높이를 40을 줍니다. 라인 웨이트를 안 줘볼게요. 자, 링크의 높이가 40픽셀이죠. 지금 링크 영역 마우스 올렸을 때 보이죠? 박스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텍스트는 좌측 상단에 시작해요. 그쵸?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글자를 이 박스에서 세로 가운데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박스의 높이가 40이야. 라인 헤이트를 40픽셀로 부여하면 40픽셀의 한 줄 높이를 설정하고 글자가 여기서 가운데 들어간다 그랬죠. 자, CSS 결합 케이스 하나요. 라인 헤이트와 헤이트가 일치하면은 그 영역 안에서 글자가 세로 중앙으로 와요. 이런 식으로 결합됐을 때 되게 생뚱맞게 결과가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CSS가.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단, 이 케이스는 텍스트가 한 줄일 때만 유효합니다. 여러 줄일 때는 또 방법이 달라져요. 자, 이렇게 하면은 40픽셀 영역 안에서 글자가 세로 중앙으로 오죠. 라인 헤이트와 헤이트가 일치하면 한 줄짜리 텍스트가 세로 중앙으로 배치돼요. 자,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구분선을 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테두리를 아래쪽만 쳤죠. 그러면은 여기 위에가 B잖아요. 그럼 위쪽에 뚜껑을 닫아주던지 아래쪽을 뚫어주던지 그냥 보더만 해볼까요? 자, 그냥 보더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위쪽에 있는 링크한테 테두리가 쳐져요. 보더니까. 아래쪽에 있는 링크도 테두리가 쳐지겠죠. 그러면 테두리가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두 줄씩 겹쳐버린다고. 가운데가.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한쪽만 치는 거예요. 그럼 위에 B잖아요. 얘만 따로 뚜껑을 닫아줘요. 첫 번째 요소한테 보더 탑.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선을 넣습니다.
자,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 바꿉니다. 자, 딱 요 정도인데 여기서 인지해야 되는 특성이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요거를 제가 좀 바꿔볼게요. 링크한테 클래스를 다 빼고요. 그럼 다 이렇게 문장이 됐죠? 얘네를 div로 감싸볼게요. 두 개만 합시다. 자, 결과적으로 별 차이 없죠? 그쵸? 자, 근데 보통 UI가 이런 식으로 라인 단위로 들어가면 다들 기대하는 게 여기도 클릭할 수 있어야 된다요. 링크는 기본적으로 딱 글자 위밖에 클릭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여기는 지금 마우스 커서 손가락으로 바뀐 거 보이나요? 근데 여기는 마우스 안 바뀌죠. 여기는 클릭을 못하는 영역이 돼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링크한테 사이즈를 줘야 돼요. 링크한테 width, height를 부여하면은 그 사이즈 공간 안에서는 어디든지 클릭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링크는 인라인이야, 블록이야? 인라인이죠. 그럼 사이즈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링크는 무조건 디스플레이 블록 받고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클릭 가능한 영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서는 어디든지 다 클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게 됩니다. 클릭할 수 있죠. 마우스 커서 바뀌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A 태그를 선택을 했는데 A 태그에 보면 디스플레이 블록이 걸려 있어요. 이걸 빼면 이거 어디 또 블록 또 걸려 있나 보다. 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제 소스가 아니니까 제가 재현이 안 되는데 링크에 디스플레이 블록이 없으면 사이즈를 못 준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공식이에요. 링크에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을 잡아주고 싶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블록을 먼저 주고 width height예요. 자, 조금 전에 봤었던 예제의 응용 사례인데요. 링크 안에 스팬 태그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링크는 HTML 분류상 인라인 레벨 요소예요. 즉, 문장 요소예요. 그러면 문장 안에 문단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링크 안에는 문단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하도 많이 틀리니까 A 태그 안에 H1 태그, div 태그, 심지어는 테이블도 통째로 집어넣고 링크 안에 온갖 거를 다 집어넣으니까 HTML 표준 제정하는 컨소시엄에서 에이 그래 이거 하나는 풀어줄게 해서
현재는 A 안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기는 해요. 엄밀히 말하면 A 태그 안에는 스팸 말고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원래는. 자, 링크 영역 안에요, 스팸 태그 2개를 넣었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은 제목이 이렇게 있고 밑에 서브 내용이 이렇게 있는 투라인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아까 사용했었던 코드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차이점은 높이가 오토, 즉 내용만큼만 잡혀 있습니다. 아까는 여기에 라인에이트 40픽셀에 헤이트를 40픽셀로 부여했거든요. 그러면 40픽셀 사이즈에서 세로 중앙에 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근데 한 줄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안에서 스팬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록을 줘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택 제목과 컨텐츠로 나눠서 쓰게 되는 경우는 소용이 없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라인에이트 없애고 높이값 오토. 자, 사이사이에 구분선 줬으니까 아까랑 똑같이 첫 번째 요소한테 위쪽 뚜껑 닫아줬어요. 사이사이 구분선 들어갔죠?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 바꾸는 것까지는 아까랑 동일합니다. 자, 이제 스팸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블록을 걸어요. 그럼 요 안에 있는 애들이 문단화 되니까 한 줄이 아니라 두 줄로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끝까지 가면 이렇게 줄 바꾸면 되니까 항목별로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줄 바꿈하지 말라고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을 겁니다. 그러면 PC에서는 여유롭게 나오지만 모바일에서는 옆으로 스크롤 될 거라고요. 삐져나간다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 오버플로우, 히든 같이 걸면 모바일에서 접근했을 때 말줄임 처리된다 그랬죠? 자, 이제 서브젝트라는 클래스를 갖는 요소들 굵게 표시했고요. 글자 크기 16으로 조절해주고 패딩 보통 아래쪽으로 여백을 줬으니까 밑에 있는 텍스트랑 간격이 조금 벌어지겠죠. 간격을 띄우려는 용도로 할 때는 패딩을 써도 되고 마진을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DESC 상세 설명 글자 크기 12로 줄여줍니다. 보통 나오는 투라인 형태의 링크가 되죠. 자, 요런 형태의 HTML 태그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설정할 부분은 요 목록 부분만 스타일을 적용을 해볼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데코레이션이에요. 일단 뭔가 페이지를 만들 때 바디 태그에 대해서 마진하고 패딩 0으로 끄는 거는 무조건입니다. 이건 뭐 예외가 없어요. 안 그러면은 컨텐츠가 화면 가장자리에 바짝 안 붙어요. 자, 그 다음에 A 태그에 밑줄 없애고 글자 크기 까만색, 글자 크기 14픽셀의 굴림체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 목록 정의 태그를 사용하는 공식화된 방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공식은 그 수학 공식 같이 정해져 있는 체계라고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리스트 스타일 논, 일단 앞에 땡땡이들 다 뺍니다. 그러면 왼쪽에 패딩하고요, 위아래 마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패딩하고 마진을 0으로 없앱니다. 바짝 붙거든요. 여기 요 간격은 위에 있는 태그가 P 태그라서 P 태그에 마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목록 정의 태그 사용할 때는 요 세 개를 거의 무조건 넣으세요. 공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목록 정의의 특성을 다 리셋 시켜 놓고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li 태그마다 아래쪽 테두리 겁니다. 그럼 위에 열렸죠? 뚜껑도 위에 닫아줍니다. 그럼 사이사이 구분선 들어가죠? 그 안에 있는 링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류의 UI에서는 다들 이거 한 줄을 다 통째로 클릭하는 거를 기대한다고요. 근데 A 태그는 인라인이니까 요만큼밖에 영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록 정의에서 이 li 태그라는 거는 요 한 줄을 통째로 클릭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식이에요. 목록 정의에서 li 들어가면 무조건 링크부터 여세요. 그리고 그 링크는 무조건 디스플레이 블록 거세요. 그래야 목록 하나를 통째로 클릭할 수 있게 돼요. 자,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외우셔야 돼요. 한 줄을 다 클릭할 수 있게 마우스가 바뀌죠. 이제 크기를 잡아요. 위아래 여백과 좌우 여백을 좀 잡아줍니다. 그럼 여백만큼 공간이 벌어지죠. 자, 위드스 오토에서 가로 꽉 채워주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도 바꿔줄게요. 네, 요 정도로 해서 이제 목록 정의 UL 안에 li 들어, 여기까지는 뭐 HTML 표준 구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요 다음에 무조건 A 태그 들어가는 게 그냥 공식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얘네들한테 항상 부여해야 되는 CSS 코드, 리스트 스타일 논, 패딩 0, 마진 0, 그리고 A 태그에는 디스플레이 블록. 요거는 뭘 작업하건 간에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요거까지 할게요. 네. 요거 예제 5개 실습하는 걸로 오전 마무리하겠습니다.